2번 질문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럼 13번 질문으로 넘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맞춰봅시다. 바로 그냥 여기서 하나하나 풀어보시죠. 네. 예. 13번째 질문! 두둥. 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좋은 회사의 기준, 아까 회사 말씀하셨는데 좋은 회사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지 좋은 회사를 알아볼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회사 얘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회사 다녔고요. 회사 한 12군데 옮겼거든요. 다니는 회사 좋은 회사 찾느라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좋은 회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거든요.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전하냐, 내가 노력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안전하냐. 그런데 그 안정성을 확인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빚이 있는지, 뭐 지금 재무제표가 어떤지 이게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척도가 뭐냐면 투명성인데, 투명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기업 상장이에요. 그럼 우리 기업 공개라 그러잖아요. 기업 공개. 그래서 기업의 모든 걸 공개하는 거죠. 일단 기업이 공개된 회사들은 모든 사업자나 구성원들이 회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공개되지 않으면 막판까지 부도로 가다가 마지막에 터뜨리면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상장된 회사는 일단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보면 일단은 뭐 상장된 회사가 무조건 좋다는 아니겠으나 위험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비껴갈 수 있고, 실제로 기업을 오픈한다는 건 대단한 자신감이 있는 회사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장을 했다라는 거는 투명성과 어느 정도 안정성은 확보된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장된 회사가 좀 좋다라고 유희성 사님께서 예, 어떻게 보면 제3기관에서 입증이 된 거니까, 검토가 끝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사실 그 우리나라 실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회사를 알아보고 선택했다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접하고 선택하고 나서 회사를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평생 직업이고 그 회사랑 평생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네트워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회사를 알아보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선택하시라고. 왜냐면 평생 같이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꼭 그런 조언을 많이 드리거든요. 회사 선택할 때는 배우자 고를 때랑 똑같이 해라. 왜냐면 배우자도 평생 가잖아요. 자, 이제 예, 그래서 좋습니다. 예, 배우자도 회사는 배우자 고르듯이 예, 선별해야 한다. 두 개의 공통점이 이제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배우자도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두 가지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꽃을 닮은 배우자가 있고요, 쑥을 닮은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같은 꽃은 눈에 띄고 아름답고 이쁘지만 그 생활에 도움되는 건 개코도 없잖아요. 뭐 이게 또 심지어 나중에 말라서 비틀어지면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하죠. 근데 쑥은 눈에 띄진 않아요. 내가 애써 찾아야 돼요. 애써 찾지만 모든 음식에 쑥을 넣으면 향을 더하게 되고, 심지어 쑥은 말라 비틀어져도 약재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야, 오늘의 명언, 오늘의 명언. 그래서 회사를 선택할 때도 회사도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아요. 꽃과 같이 화려함을 강조하는 회사들이 있고, 쑥처럼 힘들게 찾아야 되지만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신중히 저는 그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 네. 지금의 배우자분은 꽃인가요, 꽃에 쑥인가요? 가깝나요? 쑥에 가깝나요? 주로 저는 이제 저질러 놓고 나중에 그 지혜를 얻는 타입이라서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처음에는 꽃 같았어요. 네. 꽃 같았지만 지금 최근에 꽃이 달린 쑥으로 좀 바뀌고 있는 느낌. 꽃이 달린 쑥. 어제 보니까 그 친정 갈 때 예. 저를 저를 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조용히 친정을 가는 그런 극강의 센스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고마웠어요. 정말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표면적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회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알맹이가 없는 회사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안에 보면 내실도 있고 정말 안정성이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꽃과 쑥,
배우자 고르듯이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아니 감동스러워서 지금 감동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그 핫토펜 넘기기 그거 다음으로 어록이 하나씩 그렇다 사실 이번 멘트는 또 본인의 또 목숨과 이거 삶과 굉장히 밀접한 위험한 경계선을 잘 타고 넘어가신 것 같고요. 꽃 달린 쑥이다. 꽃 달린 쑥. 야. 제가 하나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회사를 좀 고를 때 매출액 단순히 매출액만 보거나 성장성만 보고 고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중요합니다. 매출액의 크기라든가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매출액에도 좋은 매출액이 있고 나쁜 매출액이 있어요. 성장에도 사실은 나쁜 성장이 있고 좋은 성장이 있거든요. 그 수치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일어나는 배경이나 내용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 매출액이 커지고 시장 포션이 많다 그래서 사업자가 직접 돈을 벌거나 성공하는 거는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 기업을 보면요. 아주 큰 기업 다니는 다 부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아주 작은 기업인데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부자로 안정된 직업을 유지하고 사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매출액과 성장성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조금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유성 선생님도 혹시 저는 이렇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떤 분을 이제 우연하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러 이제 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아까운 이제 리더분이셔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웬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꽤 오랜 동안 높은 직급으로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이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회사가 처음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작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회사가 이제 목적이 사실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일반 사업, 그 매장을 내는 사업으로 사업 전환을 해버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이 매장을 낼 수 없는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붕 떠버린.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었지만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이 확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붕 떠버린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운영을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회사인지 알 것 같은데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회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했는데 여태까지 함께했던 파트너와 같은 이 사업자분들이 다들 배신감을 갖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윤을 선택하고 파트너십을 무너뜨린 그런 결정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회사가 검토를 할 때 과거에 어떤 결정을 이렇게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왔는지 이것도 잘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영 철학을 봐야 된다. 그리고 매출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내용까지 좋은 회사고 그리고 내용까지 좋은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된다. 사실 일반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 그 다음에 회사를 알아보고 좋은 면만 이렇게 전달받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다가 정말 첫사랑에 실패하듯이 첫 회사에 실패하고 이 회사 저 회사 검토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검토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정말 도움되는 이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메나테크는 이 기준에 있어서는 회사의 안정성, 경영 철학 그리고 뭐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는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100점 만점에 유희성 사장님. 100점 만점에요. 한 솔직하게 예. 한 98점? 98점. 네, 왜냐면 이게 좀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어떤 분석을 보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경영자 인터뷰, 그 경영자가 걸어온 길 이런 배경을 보고 이 회사는 옳은 경영을 하겠다 하는 회사들을 좀 이렇게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메나테크 주식을 좀 상당 부분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 주식 갖고 있는데 주주 구성이 굉장히 사연도 있고
그리고 이유도 있고 굉장히 탄탄합니다. 더불어 그냥 재무적인 투자, 그러니까 주식이 쌀 때 샀다가 팔려고 했던 대주주가 결국 이 회사의 가치를 알고 가업의 기업을 해서 이제 자녀들이 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점은 그냥 조금 애교로 뺀 거지 사실 100점 주고 싶은데 예, 예. 100점 주면 또 우리끼리 좀 짜고 치는 것 같아서 저 98점 주겠습니다. 아, 예. 갑자기 그 슈퍼스타 K가 된 것 같아요.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저는 뭐 나름 이제 90점 정도. 그러니까 그 뭐 사업자에 대한 배려는 100점. 그러니까 항목별로 따지면 아. 근데 나머지 10%는 이제 또 채워가야 되는 부분, 성장하는 해야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90점 정도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 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배려 부분에서 그 누군가 나를 배려한다는 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그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나테크를 하면서 감동받았던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들은 보상 플랜을 회사의 오너들이 바꾸고 사업자들이 그냥 거기 일방적으로 따라야 되는, 회사 사정에 따라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메나테크에서는 보상 플랜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업자들과 3년 동안 토론을 통해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내가 네트워크 형성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자가 나면 지사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이 많이 형성되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좀 적자가 나는 그 지사들이 꽤 있어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메나테크는 여태껏 절대 철수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회사를 믿고 전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 예. 회사가 일방적으로 철수해버리면 그 전달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메나테크는 내가 평생 믿고 갈 수 있는 회사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싱가포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싱가포르에 이렇게 파트너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이 잠깐 계시면서 그쪽에 국적을 변경을 하셔서 이제 하신 케이스를 봤는데 싱가포르이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강남과 같은 정말 요지에다가 사무실을 얻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실이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때 한참 메나테크 싱가포르이 막 성장할 때쯤에 메나테크가 투자를 해줬는데 그 이후로 싱가포르 매출이 하락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몇몇 남아있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그 사무실을 적자를 보면서까지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메나테크가 그 사업자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사업자들의 귀를 굉장히 기울여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유경 사님도 혹시 뭐? 네. 저도 점수로 따지자면은 저도 한 90점 정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이명호 사장님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메나테크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커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기억나시죠? 예. 네. 그 커피가 우리가 카페 라떼를 먹으면은 커피를 이제 10으로 오면 이 중에서 라떼는 한 10% 정도 이제 거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품을 이렇게 그 거품을 입에 묻혀가지고 먹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커피 먹는 맛인데. 허세 아니에요? 이분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키스를 해주라고 그걸 붙여놔. 거품 키스요? 거품 키스를 좋아하시나요? 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컵에 10 중에서 9 정도는 이제 진짜 커피고 라떼고 그 위에 10%는 거품이 있어야 되는데 메나테크는 조금 안타깝게도 이 10%의 거품마저도 아직 없다. 그래서 그 거품이 만약에 90% 이상의 거품이면은 그거는 진짜 이제 사기라고 좀 그렇지만 너무 거품이 많은 화려한 정말 꽃 같은 회사이지만 거품이 아예 없어도 안 되니 여기 이 거품을 우리 채워나가자. 그래서 이제 이명원 사장님 이야기 듣고 메나테크의 거품을 채워나가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안 매일 되시- 거품 목욕 하신다고? 거품 목욕을 매일 하신다고? 아예 거품은 돈이 많이 들어요. 거품력은. 근데 오늘 이유자 클레오파트라 같아. 옆에서 보니까 네. 클레오파트라를 본 적은 없는데 비슷하게 생긴 거. 머리 올림 폈어요. 죄송해요. 재밌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좋은 회사의 기준. 예,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메나 토크쇼 백문백답 시간을 지금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예, 웃자고 떠드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미 요소를 위해서 정말 계산된 유머 코드가 숨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네트워크 사업 시작하기 전에 꼭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에서 바로 이어져서,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다 좋다라고 하는데 좋은 회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할 때 정말 우리 사심 다 빼고 좋은 회사의 공통적인 거, 그리고 꼭 검토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신 게 회사의 안정성과 투명성, 이거는 이왕이면 기업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경영 철학도 정말 중요한데, 경영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업자들을 위한 배려를, 사업자들의 정말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거를 철학을 고수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 이 회사가 앞으로 추구하는 그런 철학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트너십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게 꽃쑥. 네, 아 정말 어록은 제가 볼 때는 어록 학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기 퇴근해도 될까요, 그럼? 오늘 할 일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정리를 꽃 좀 같은 해봐도 회사. 괜찮을까요? 그리고 네. 메나테크 같은 경우는 각자 98점, 또 90점, 90점 뭐 이렇게 주셨는데, 앞으로 또 10점은 반드시 또 채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하고 14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